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할 텐데요. 현안이 참 많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도 있고요. LH 특검 문제도 있는데 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예, 단일화 되긴 될까요? 단일화 24일까지 네. 3월 25일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3월 24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9일까지 무조건 단일화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이제 19일까지 되면 가장 일찍 되고 좋은 것인데요. 네. 19일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지만은 네. 3월 25일에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 운동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3월 24일까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4일까지 넘겨버리면 사실상 무산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투표 용지 인쇄를 3월 29일에 합니다. 그때까지 되면 되기는 되는데 네. 그러나 선거 운동을 두 사람이 서로 하고 경쟁을 하다가 단일화 되어 본다 한들 효과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아무튼 이게 워낙 핑퐁이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예. 상황 이해를 간단히 하면 예. 지금 쟁점이 남아있는 게 딱 하나. 그러니까 그 100% 무선으로 하느냐 10% 유선을 끼느냐 이거 하나만 남아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이 이런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쟁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고 예. 그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어느 것은 양보하고 어느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네. 이제 그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그것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앞의 쟁점들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딱 그것만 남았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럼 이건 받으면 또 저거가 조정이 돼야 된다. 또 이런 연쇄적 그런 구도입니다. 아이고 참 어렵네요. 그러면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예. 여론조사 설문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이제 크게는 가상 대결 방식으로 할 것이냐,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네. 요거 한 세트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유선 전화 비율을 몇 프로 할 것인가 요 두 개가 연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어제 그 MBC 저녁 시사 프로인데요. 뉴스아이킥 인터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심번호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29일까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심번호를 부여받는데 1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번호를 처음 시작하면 10일 뒤에라야 조사가 가능한데 네. 그런 혹시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심번호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계속 그거는 그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닌가. 예. 일각에서는 지금 이 단일화 협상이 꼬이고 있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강경한 태도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온다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단지 김종인 위원장 한 분의 그거라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고요. 네.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그러면 단일화가 되면 박영선 후보에게 많이 이기는 걸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우리 두 후보 사이에는 여론조사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나오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서 단일화 후보가 되면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항목이나 방식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된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 과정을 둘러싸고 우리 당이 절대 룰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02석이나 가진 당이고 만약에 우리가 후보를 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이 지금 룰을 정하는 협상에서 치열하게 해야 하지 설렁설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당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호, 홍준표, 김무성 이런 분들이 어제 쏟아낸 말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뭐 단일화 걸림돌이다, 방해물이다, 방해꾼이다, 뭐 장애물이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한 건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주장을 양보하면 방해가 안 되는 거고
우리 주장을 주장하면 방에다 가는 것도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당 아닌 전체적으로 이 야권을 걱정하는 분들께서는 어제까지 단일화가 됐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누가 그 확 던지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놓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그 지금 바로 그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에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룰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타결이 더 어렵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정말로 이게 타결 안 되면 어느 쪽에서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협상 타결은 없다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3월 24일까지는 두 후보의 과감한 결단 혹은 그 우리 당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그래 지금까지 그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단일화는 틀림없이 한다고 누차 국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끝내 자기들 유리한 조건들을 주장하면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두 분 다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나 이 시합이란 것이 그냥 뭐 초장에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국제관계 조약이나 계약이나 다 자기들 유리한 점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그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온다면 그 최종적인 결단의 주체는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후보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오세훈 후보,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전체 뭐 여러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누군가는 그 짊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가 가장 말하자면 큰 의사결정 기구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도 그럼 의원총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9382님이 지금 문자 주셨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양보하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그것이 그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단일화 열망이 강하니까 어느 한쪽이 크게 양보하라. 그렇죠. 오히려 양보하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데 3월 24일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반드시 단일화 될 거라고 봅니다. 낙관을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무선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국민 중에 7%가 무선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60대 이상은 22%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정치학회와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략 20대 80이나 30대 70으로 조사 비율을 배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내놓았고요. 가장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갤럽은 유선을 15% 쓰고 있고 리얼미터는 20%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지금 큰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100% 무선으로 하자라고는 국민의당 요구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국민의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하면서 100% 무선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여러 기관 한 10개쯤 되는데 7개는 대략 유선을 15%가량 썼고요. 20%. 3개는 무선만 100%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여론을 골고루 반영하려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더 가라는 것이 정확도는 높다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지금 LH 특검 그 여당과 협상은 잘 되고 있나요, 대표님? 이제 어제 저희들이 이 협상 대표 의원들을 민주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수석 부대표인 김성원 의원과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우리 특검과 국정조사 협상 의원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부터 만나고 의견 접근을 보고 결론을 낼 겁니다. 근데 좀 일단 좀 이 특검부터 좀 일단 질문 드릴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LH로 한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넓히는 겁니까? 저희들은 LH에 집중하되 LH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LH에 집중하되
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상은 정보 접근이나 정책 결정 라인에 있던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모두 해야 한다고. 네. 이 수사 대상의 기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은 다 해야 한다. 오. LH를 중심으로 하되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은 다 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7년 전까지가 될지 10년 전까지가 될지. 그다음에 특검의 운용 기간은 최소한 1년은 돼야 한다. 그런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알겠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예.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LH 특검만이 아니라 LCT 특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까지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니 그 범죄 혐의가 있고 하면 다 특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러나 특검은 예외적인 수사 방법이기 때문에 네.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만약에 어제 그 김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무슨 뉴타운이라든지 LCT가 다 문제라면 집권 4년 동안 그거 조사 안 한 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퇴색이 짙어지니까 뒤늦게서 들고 나온 의도 자체를 국민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네. 저희들은 이거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피하지 않고 그것도 받겠다. 예, 특히 LCT 같은 경우는 예. 여야가 4년 전에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민주당이 추진을 안 해왔던 묵혀놓았던 것을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이거 꺼낸다는 자체가 예. 이게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LCT 이래 꺼냈습니다마는 할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범위를 넓히면 그게 특별검사입니까, 그게?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하지요. 그런데 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 투기는 토지의 범위라든지 대상이 너무나 많고 LH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성격의 공사들도 이런 수용이나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죠. 네. 그래서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사 수단과 방법은 국수본이나 검찰에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그 특수본 같은 경우는 770명 규모로 이제 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각 이제 그 직원 담당 검사 더 가지고 이제 컨트롤 타워도 만들었으면 일단 여기서 그 검경이 합심해서 하는 거 좀 그냥 지켜보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우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검찰은 1, 2기 신도시에 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수본은 얼마 전에 출범을 해서 조직 자체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 이런 대규모 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 노하우나 경험도 없습니다. 네. 자기 명의로 땅을 산 사람은 간단하지만은 네. 차명이나 명의 신탁의 경우는 이게 자금 추적이라든지 조기의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국수본은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10여일이 지났어야 뒤늦게 일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네. 그리고 검사들이 수사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수사의 주체가 되어서 수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실 수사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 수사가 제대로 되면 지금의 이 정부 혹은 지자체장을 대부분 맡고 있고 지방의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런 부정비리가 쏟아질 것이 저희들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이 국수본에 맡겨서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예. 이런 어떤 부실 수사를 민주당도 걱정을 했으니까 박영선 후보가 특검을 요청했고 김태년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맡기자는 말은 그냥 대강 덮고 넘어가자는 말 저희들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대로 LH를 중심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경우는 다 그러니까 뒤지자라고 만약에 하고 그렇게 특검을 발족을 시키면 예. 도대체 특검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엄청나야 한다고 보죠. 특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만으로 전국 범위의 이 많은 지역의 많은 숫자의
조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특검을 중심으로 수사 의뢰, 수사 위탁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보는데 병행을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들이 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도려내야죠, 이번 그거는. 기회에는 예. 제도도 정비하고 그것으로 이익을 받던 사람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은 모두 추적 적발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안 생기도록 계기로 삼아야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조사 있잖아요. 어제 예. 정세균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전수조사를 특수본이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정 총리 그 말씀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건데 네. 우선 국회에서 이 조사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국회 내에서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감사원은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어렵고.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상 맞지 않고요. 이 권익위도 결국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야지 자체 조사 인원이나 이게 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네. 지금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립성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의 안은 민주당도 일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국회 내 객관적인 기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되 네. 강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정보 제공 동의서만 가지고 있지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이 조사특위를 중심으로 파견을 받아서 한다든지 또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사특위로. 예.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답변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짧게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대표님.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에 처리하시는 겁니까? 저는 어제 권익위원장 방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 야당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여당이 주로 이해충돌 문제가 많지 야당은 이해충돌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극 추진하자 하되 네. 법 체계는 맞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주도하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다만 소위 김영란법처럼 그냥 명분에만 사로잡혀서 대강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그런 전철은 밟지를 마라. 네. 촘촘하게 좀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야당 소속 일부 의원도 이해충돌에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걸 알고 계시죠? 그거 자유롭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까지 들을게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요. 예. 저는 수년 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